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1억 5천만 파운드의 사비를 출연한 구단주 조 루이스의 자금을 통해 올 여름 역대급 영입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2021-2022 시즌을 마치고 다니엘 레비 회장과 직접 만나서 본인의 야망과 구단의 야망이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고 얘기해보고 이후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레비 회장이 이 예정된 면담에 오지 않고 그냥 파라티치 디렉터와 함께 영입선수나 얘기 나눠라 라고 정리할 정도로 이미 토트넘은 콘테 감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초 보도됐던 콘테 감독의 정리 선수, 일명 살생부로 불리는 해고 선수가 무려 10명까지 늘어날 수 있고 최소한 6명의 영입을 원한다고 했던 콘테 감독의 영입 리스트가 더 늘어날 수 있다. 훨씬 더 많은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 현지 언론의 토트넘 내부 사정을 취재하고 있는 전담 기자들의 믿을만한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데일리메일의 사미 목벨 기자, 이브닝 스탠다드의 댄 킬패트릭 기자를 포함한 주요 보도들, 최신 이적설, 정리선수, 영입선수 현황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방출 명단이 최대 1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투자가 확정된 이후 여름 이적 시장의 계획이 바뀌고 있는데요. 파라티치 디렉터와 콘테 감독이 일주일가량의 이탈리아에서의 휴가를 마치고 이탈리아 현지에서 만나서 어떤 선수를 영입할지 어떤 선수를 내보낼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면담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고요. 이미 파라티치 디렉터는 선수 영입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일리메일의 사미 목벨 기자는 토트넘 내부 소식에 정통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공신력 높은 기자인데요. 데일리메일의 사미 목벨 독점으로 최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토트넘이 해리 윙크스 선수를 매각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했고 그 외에 매각하기로 한 이적 리스트에 올린 선수들이 늘어났다라면서 구체적인 정보를 소개했습니다. 이 내용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은 홈그로운 미드필더 해리 윙크스의 이적료를 2,500만 파운드 약 396억 원으로 설정했고 사우샘프턴과 뉴캐슬이 일찌감치 관심을 표하며 영입전에서 앞서가고 있다. 이적료는 2천만 파운드 약 317억 원 수준으로도 매각이 가능하다. 윙크스는 5살 때부터 토트넘 유스에서 성장했다. 콘테 감독 부임 후 초반에 기회를 얻기도 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는 잉글랜드 대표팀의 플랜에도 있던 선수다. 2021-2022 시즌 후반기에 콘테 감독이 조금 잘 쓰긴 했어요. 하지만 벤탄쿠르가 영입된 이후에는 거의 출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팀 내에서 패싱 능력이 좀 있고 또 스루 패스가 좋은 선수고 그런 창조성에 대해서 특히 홈그로운이라는 제도가 또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에서 유스 시절을 보낸 선수들이 어느 정도 프리미어리그 팀이 스쿼드를 구성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홈그로운이 적용되는 조금은 실력이 있는 선수들의 가치가 아직 있거든요. 토트넘도 그런 이유로 윙크스를 데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충분한 자금을 통해서 보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또 홈그로운을 다른 포지션으로 채우면서 선수 영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윙크스가 팀 내에서 내보낼 수 있는 선수 중에서는 어느 정도 가치를 좀 받을 수가 있는 선수입니다. 윙크스 본인도 무리뉴 감독 시절부터 누누 감독 시절을 거치면서 출전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까 잉글랜드 대표팀에도 못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난해 여름 이적 시장에도 본인이 이적을 많이 추진했던 바가 있었고 사우샘프턴과 연결이 됐던 바가 있는데 올 여름에도 이 사우샘프턴이 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뉴캐슬도 많은 지금 외국인 선수들을 보강하고 있는 와중에 델리알리랑도 연결이 됐었잖아요. 근데 결국엔 델리알리를 품지 못했고 홈그로운 선수를 충족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윙크스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트넘이 일단 이적 가격을 매겨놨고 근데 이제 좀 깎아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동안 못 뛰기도 했었고 좀 기대치가 떨어진 부분도 있다 보니까 경쟁을 붙여놓채 협상을 하되 두 팀 모두 이게 내가 더 비싸게 살게 이런 거보다는 조금 비싸긴 한데 필요하긴 하니까 얘기를 해보자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매물을 내놨다. 하지만 2천만 파운드 밑으로는 못 판다. 이렇게 해놓고 요 자금도 영입 자금에 쓸 것이다. 즉 그러니까 선수를 정리함과 동시에 돈이 추가로 늘어나고 인건비 부담도 줄어드니까 선수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토트넘의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추가로 이제 매각할 선수들의 명단을 사미 목벨 기자가 더욱 보도했는데요. 좀 이해할 만한 선수들입니다. 탕기 은돔벨레, 브라이언 힐, 조바니 로셀소. 지난 1월 달에 이제 출전 기회를 찾아서 그리고 콘테 감독의 계획에 들지 못하면서 이제 임대를 갔던 선수들인데 은돔벨레와 이제 로셀소는 확실하게 좀 나가는 것 같은 분위기고 또 출전 기회가 필요한 베르바인이라든지 조로든 같은 선수들의 미래도 불확실하다. 이 선수들도 나갈 것 같고 레길론 같은 경우에는 콘테 감독이 세세뇽과의 경쟁에서조차도 이제 밀리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선수는 매각을 해서 이적료 수익으로 전환하고 다른 주전급 왼쪽 임팩을 사겠다. 이런 얘기는 이미 파다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하나 나온 정보가 이브닝 스탠다드에서 그래도 스페인 유망주인 브라이언 힐 같은 경우에는
한 시즌 정도는 더 임대를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가치를 높여서 이제 판다거나 혹은 조금 더 성장하는 걸 보고 결정하겠다. 지난해 여름에 영입을 한 선수인데 뭐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바로 매각하는 것은 조금 아쉽고, 발렌시아로 임대가 한 반년 동안 또 나쁘지 않은 활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스페인 리그, 본인이 편안한 리그에서 조금 더 경험을 쌓으면서 성장세를 보겠다. 이렇게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영국 런던 지역 신문 이브닝 스탠다드는 토트넘 경기장을 항상 가고 훈련장까지 취재하는 댄 킬패트릭 기자가 내부 정보를 전하고 있죠. 선수 평가나 평점 같은 데 있어서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공신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취재는 열심히 하는 기자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일단 댄 킬패트릭이 독점 보도한 내용 중에 하나는 지난해 여름에 맨시티로 이적하려고 추진했던 해리 케인의 마음이 바뀌었다. 이제는 토트넘의 재계약 제안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쪽으로 선회했다라는 것인데요. 해리 케인 선수가 2024년 여름까지 토트넘과 계약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토트넘이 꿈쩍도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올여름은 2년 남았잖아요. 계약이 1년밖에 안 남는 내년이 될 경우에는 구단이 이런 협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그래서 2년이 남았을 때가 최고의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맨체스터 시티가 에를링 홀란을 영입했고 해리 케인 선수가 갈만한 팀으로 꼽혔던 맨유 같은 경우에는 챔스를 또 올해 못 나가고 많이 좀 흔들리는 상황이잖아요. 케인 입장에서는 갈만한 행선지가 별로 없기도 한데, 콘테 감독이 지금 팀을 잘 운영하고 있고, 콘테 감독이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남아서 팀을 앞으로 잘 이끌어간다. 그리고 올여름에 분명히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이뤄지고 영입이 완료된다. 그런 상황이 딱 펼쳐지면은 케인 선수는 그걸 보고 재계약하겠다, 그냥 토트넘에 종신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다라는 내용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댄 킬패트릭 기자가 확보를 했고요. 이와 더불어 이 케인이 아주 기다리고 있는 선수 영입을 위한 힌트를 보도했는데요. 여기서 좀 충격적인 것이, 맷 도어티 같은 경우에는 좌우 측면 윙백을 다 보면서 콘테 감독 체제에서 완전 한골 탈퇴를 했던, 정말 잘했던 선수로서 남을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이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도어티를 내보내고 그 돈을 확보한 다음에 더 좋은 선수를 사자, 그렇게 좀 마음이 갈 정도, 파격적인 여름 이적 시장을 보내서 아주 팀을 싹 갈아버리겠다, 이런 수준까지 가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의 최우선 영입 목표는 새로운 윙백이다. 더 높은 수준의 윙백을 2명 영입할 수도 있다. 맷 도어티와 에메르송 로얄을 발전시킨 것은 콘테 감독의 시즌 말 최대의 성과 중 하나다. 하지만 토트넘은 두 선수 모두에 대한 제안을 들을 것이다. 세르히오 레길론 역시 이적 제안을 들을 것이다. 콘테 감독은 역동적이고 빠르며 공격적인 윙백을 원한다. 전진을 즐기는 유형을 원해. 토트넘은 1월에 아다마 트라우레 영입을 추진하기도 했다. 어떤 선수가 몇 명이나 오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콘테 감독은 양쪽 윙백에 모두 새로운 옵션을 원한다. 왼쪽 윙백도 주전급, 오른쪽 윙백도 주전급을 원하는데, 지금 로얄 선수와 도어티를 모두 내보낸다는 것은 오른쪽 윙백에만 아예 2명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왼쪽 윙백은 세선형을 냅두고 레길론을 내보낸다는 것은 왼쪽 윙백 주전급 1명을 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최대 윙백을 3명이나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2명을 보강하고 1명은 좌우를 볼 수 있는 선수를 둘 수도 있겠지만, 윙백 축구가 가장 중요한 콘테 감독의 전술 속에서는 로얄, 도어티, 레길론이 나간다면 그에 준하는 윙백들이 다 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로얄도 시즌 막판에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콘테 감독이 원하는 날카로운 공격, 강력한 공격, 정확한 크로스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도어티도 좌우 측면에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와서 돌격하고 연계하고 또 마무리하는 능력은 좋았지만 결정적으로 크로스 패스가 좀 아쉽잖아요. 게다가 돌파할 때 파괴력도 떨어지고, 이 부족한 면들을 갖추고 있는 투중급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다 내보내고 그 돈 영입에 쓰겠다,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포지션 얘기도 있습니다. 새로운 백업 골키퍼 1명 또는 2명의 센터백, 1명의 미드필더와 1명의 포워드가 다음 영입 목표다. 에릭 다이어와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콘테 감독이 좋아하는 선수다. 하지만 콘테 감독은 벤 데이비스와 경쟁할 왼쪽 센터백을 원하고 있다. 토트넘이 2명의 센터백과 계약을 한다면 다빈손 산체스나 자페 탕강가에 대해선 매력적인 제안이 온다면 매각할 것이다. 볼플레잉 미드필더 1명과 해리 케인의 백업 역할을 하면서 측면까지 소화 가능한 다재다능한 포워드도 찾고 있다. 일단 토트넘이 왼쪽 센터백을 원하는 건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벤 데이비스 말고는 그 자리를 볼만한 선수가 없죠. 조로든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왼발을 잘 쓰고 빌드업도 좋고 공수 양면에 걸쳐서 안정적인 선수를 찾고 있어요. 이 자리는 무조건 살 겁니다. 근데 여기에 1명이 더 될 수 있다. 일단 3백에서 데이비스, 다이어, 로메로가 주전인데, 산체스가 견천후 백업으로 잘 뛰었었잖아요. 다이어와 로메로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에 산체스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면, 그렇다면 산체스를 내보낼 수 있다. 혹은 산체스를 남기고 탕강가를 내보낼 수 있다. 최소한 2명 중에 1명을 내보낼 수 있는데 무리해서 팔겠다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리 윙크스는 좀 깎아서라도 팔 수 있고, 로얄, 도어티, 레길론도 어느 정도 좀 감안하고 내보낼 텐데, 산체스는 좀 비싼 선수고 그래도 나쁘지 않거든요. 탕강가는 어리고 또 홈그로운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남길 건데 정말 좋은 제안, 좋은 이정도 제안이 온다면 팔고 그 돈을 보태서 더 좋은 선수를 사겠다 이런 상황이고요. 미드필드는 공을 다룰 수 있는 창의적인 공격력을 갖고 있는 선수를 찾고 있고, 공격수는 해리케인의 백업을 찾긴 하는데 해리케인의 백업으로 쓰려면 좀 제한적이잖아요, 옵션이. 그리고 이제 두 명의 공격수를 사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고, 손케 듀오가 확실하게 주전자를 잡고 있고 쿠루셉스키까지 있으니까 이 선수에게도, 데려온 선수에게도 좀 많은 출전 기회를 주려면 측면과 전방을 다 본 선수를 데려와야 셋 중에 한 명을 쉬게 하면서 로테이션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재다능한 포워드를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영입 후보의 이름까지 거론했는데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선수 알레산드로 바스토니, 인테르 밀란의 이탈리아 대표 수비수가 지금 가장 유력한 센터백 영입 후보고요. 영입 1호 선수는 이미 프레이저 포스터가 뭐 계약까지 하고 메디컬 캐스트까지 마쳤다고 하기니까 이제 발표만 남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바스토니 같은 경우에는 인테르 밀란이 여름 이적 시장에 재정적인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보강을 좀 실리적으로 하려고 비싸게 팔고 만 명을 더 살려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인테르 밀란이 브레머라고 이제 토리노에서 뛰는 브라질 수비수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이 선수도 토트넘에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엔 사실 인테르 밀란도 바스토니가 나간다면 대체자를 사야 되는데 브레머까지 토트넘에 가져간 상황에서 바스토니를 팔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일단은 토트넘이 먼저 바스토니를 사놓고 브레머까지 이제 넘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도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첼시도 이 브레머를 원한다고 합니다. 신체 조건도 좋고 좌우 측면이 다 되는 센터백이고 떠오르고 있는 센터백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일단 왼쪽에 바스토니, 오른쪽에 브레머, 그러니까 브레머를 가운데에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천후로 볼 수 있는 브레머까지 데려온다면 산체스와 로든 이런 선수를 정리하면서 수비 라인을 강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윙백 포지션은 계속해서 이제 필립 코스티치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프랑크푸르트의 핵심 왼쪽 윙백으로 유로파리그 우승의 주역인데, 이 선수가 내년 여름에 프랑크푸르트와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가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루긴 했지만 조금 더 높은 수준, 챔피언스리그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팀들의 오퍼가 온다면 코스티치는 충분히 옮길 생각이 있고,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도 내년에는 공짜로 내줘야 되니까 이번에 코스티치를 팔고 다른 선수를 영입하면서 리빌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티치가 올 가능성이 얘기되고 있고, 또 인테르 밀란에서 이제 콘테 감독이 왼쪽 윙백으로 잘 썼던 베테랑 윙어 이반 페리시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페리시 같은 경우에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인테르 밀란과 협의하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을 것 같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윙어이자 좌우 측면이 모두 가능한 또 윙백 자원일 수 있는 벨기에의 야닉 카라스코의 이름도 계속 거론되고 있다는데, 현재로서는 우선순위는 코스티치인 것 같고 그 뒤로 페리시치고, 카라스코가 가장 흡수하기 어려운 좀 비싼 선수인데 이 선수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드필드 라인, 콘테 감독이 조르지뉴 같은 선수를 원한다고 해요. 즉 이제 중앙 지역에서의 조율사, 패서를 찾고 있는 것인데, 호이베르도 패스 능력이 좋아지긴 했지만 확실하게 그 한 방을 뭔가 찌르는 날카로움이 부족하고, 벤탄쿠르는 그걸 갖고 있긴 한데 이제 스루 패스와 공 패스가 좋지만 공을 운반하고 전방적에서 슈팅을 때리고 공격을 이제 생산성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경기에는 2개 도움을 했지만 조금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좋은 선수를 찾는다. 그래서 레스터시티의 유리 틸레만스가 거론되고 있고, 에릭센 얘기도 있긴 하지만 이빙 스탠다드에서는 일단 유리 틸레만스가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틸레만스도 내년 여름에 레스터시티와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올 여름에 옮길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스널, 맨유 이런 팀들도 원한다고 하는데 맨유가 에릭 테너 감독이 오면서 프랭키 데용이라든지 본인과 인연이 있는 선수들과 연결이 되고 있고, 아스널은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했잖아요. 토트넘이 훨씬 더 협상에서 유리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공격 라인에서는 말씀드린 측면과 전방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로서 맨체스터 시티의 가브리엘 제주스가 언급되고 있어요. 제주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여름에도 맨시티가 케인을 원할 때 제주스 플러스 현금으로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선수였거든요. 즉 맨시티 내에서 팔 수 있는 선수고, 지금 에를링 홀란까지 왔기 때문에 제주스는 출전 시간을 위해서라도 이적을 해야 돼요. 홀란이 오기 전에도 정통 스트라이커가 없는 상태에서도 제주스가 뛰지 못할 정도로 조금은 이제 후보 자원으로 분류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능력이 없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이 선수가 토트넘에 온다면 측면과 전방을 오가면서 어느 정도 뛸 수가 있다. 다만 아스널도 제주스를 원하는데 아스널에 갈 경우에 제주스가 무조건 주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출전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어요. 다만 아스널은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간다. 그래서 토트넘에서 잘 좀 설득을 하고 출전 시간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정을 한다면 충분히 제주스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와 맞물려서 제주스와 더불어 브라질 대표 선수인 히샬리송의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데일리메일의 사미 목벨 기자가 보도했기 때문에 이 역시 굉장히 그냥 뜬 소문이 아니고 가짜뉴스가 아니고 신빙성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목벨 기자의 히샬리송 이적설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에버턴 스타 히샬리송의 구디슨 파크에서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복수 구단이 브라질 대표 선수 히샬리송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토트넘, 레알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이다. 히샬리송은 에버튼과 잔여 계약이 2년이다. 에버튼이 압박을 받을 상황은 아니다. 브라질 대표 선수 히샬리송은 에버튼의 극적인 프리미어리그 잔류 과정에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골을 넣은 영웅이다.
그는 잔류 과정에서 마지막 9경기에 6골을 넣었다. 하지만 에버튼은 그가 다음 시즌에도 함께할지 확신하지 못한다. 말씀드린 대로 레알 마드리드가 음바페를 놓치면서 측면과 전방이 모두 가능한 히샬리송을 원하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이 벤제마의 백업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지금 오른쪽 측면이 좀 부실한데 사실 히샬리송도 왼쪽에서 많이 뛰긴 해도 좌우 측면을 모두 고루 잘 뛸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어디를 놔도 괜찮다. 전천후 로테이션 자원이자 미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원하고 있고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디마리아가 이제 팀을 떠나게 됐잖아요. 네이마르와 음바페, 메시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 선수들을 보조하고 또 이 선수들이 풀시즌을 뛰기 어렵기 때문에 한 명의 측면 공격수가 더 필요합니다. 우스만 덴벨레 영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히샬리송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레알 마드리드도 그렇고 이제 파리 생제르맹도 그렇고 수준이 높은 팀이에요. 토트넘보다는 좀 이제 자금력도 세고요. 챔스 우승도 노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두 팀 모두 확실하게 주전자를 꿰차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토트넘도 물론 쓰리톱이 확고하지만 히샬리송이 또 클루셉스키와 경쟁에 있어서는 충분히 또 나쁘지 않은 또 경쟁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클루셉스키랑 번갈아서 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히샬리송이 에버튼과의 계약은 2024년 여름까지 돼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에버튼이 내년 여름에 팔아도 돼요. 하지만 올 여름에 팔아야 가장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 간신히 잔류한 상태에서 에버튼이 프랭크 램파드 감독이 원하는 여름 이적 시장에 보강을 하려면 히샬리송을 팔아야 많은 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정도로 에버튼이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히샬리송을 팔 경우에야 좀 모든 포지션을 보강할 수 있다. 그래서 히샬리송도 떠나고 싶어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히샬리송도 더 이상 이제 뭐 잔류를 시키긴 했는데 다음 시즌 에버튼이 뭐 우승을 당장 노릴 수 있는 그런 전력도 아니고 유럽 대항전도 못 나가잖아요. 그렇다면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팀들의 좋은 제안이 온다면 가고 싶어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에버튼이 억지로 남기기보다 적정한 가격에 팔고 그 돈으로 리빌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신 이적설을 기반으로 한다면 토트넘이 올여름에 내보낼 선수들이 뭐 10명에 가깝고 10명 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은돈벨레와 로셀소, 힐 등 임대로 나갔던 선수들은 이미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도어티와 로얄이 다 나갈 수도 있고 레길로는 나갈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베르바인 역시 출전 기회를 찾아 떠날 거고요. 저희가 보도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지금 다른 매체의 보도에서는 루카스 모라 역시 제안이 온다면 보낼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역시 히샬리송, 때리에 제주스 같은 전천후 공격수들의 영입에 거론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모우라가 더더욱 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모우라까지 정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수비 라인에 로든, 탕강가 또는 산체스 이렇게 나갈 수가 있고요. 영입될 수 있는 선수는 때리에 히샬리송, 제주스가 공격 라인에 있고 좌우 윙백으로는 코스티치, 페리시치, 스펜스와 카라스코, 중앙 미드필더로는 에릭센과 틸레만스가 거론되고 있고요. 수비 라인에는 바스토니, 브레머입니다. 사실 바스토니와 브레머가 언급되면서 김민재 선수의 영입 가능성은 조금 이제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어요.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는 가성비로서는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콘테 감독이 원하는 전문 왼발잡이 센터백이라든지 또 3백의 중앙까지 커버할 수 있는 선수로서는 조금 이제 더 검증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본다면 에버튼이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민재 선수에 대한 독점 정보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취재를 하면 다시 한번 트랜스퍼 H를 통해 소개드리도록 할 거고요. 로리스의 백업 골키퍼는 이미 포스터가 확실시되고 있어서 앞서 언급됐던 샘 존스톤은 크리스탈 팰리스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준TV는 계속해서 올 여름 유럽 축구 이적 시장, 특히 토트넘 허스퍼의 이적 시장의 모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준TV의 새로운 유튜브 채널의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